이재명 대통령이요, 지금 유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시사 주간지가 있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미국 타임지보다 지금은 성과가 훨씬 더 높고요.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들, 그 다음에 정치경제평론가들이 빼놓지 않고 참고하는 영국 시사주간이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제가 그냥 보기에는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버금가지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유력한 주간, 시사주간지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와 아울러서 분석기사도 함께 게재를 했습니다. 재판이 걸려있는 이재명 대통령 앞날은 불확실하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유럽 순방길에 나선 어느 그 해외 국가 원수를 인터뷰를 할 때 그 해당 지역 언론사가 이제 나설기 때가 많은데요. 이때는 대개가 기사를 좋은 쪽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뭐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뭐 비판하고 이런 기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유럽을 순방 중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또 일방적으로 추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아주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튼 이재명 앞날이 불확실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느냐?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뭐 절반은 탄핵되거나 또 절반은 뭐 구속 수감이 되거나 아무튼 이 절반 넘는 대통령들이 탄핵과 구속을 면하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나도 그런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한국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이코노미스트의 그 인터뷰 원문하고를 대조를 해가면서 제가 이 인터뷰가 매우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아침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제목만 좀 보여주십시오. 똑같은 그 이코노미스트하고의 인터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AI 인공지능 초과 이익 나눌 새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작은 글씨의 부재 이 부분도 확대할 수 있나요? 네. 카메라 성능 좋네요. 조금 더 거기 보면은 취임 1년 인터뷰한 이코노미스트 재판 걸린 이 대통령 앞날 불확실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아주 큼지막한 일면 톱 기사로 썼더군요. 이렇게 썼습니다. AI 초과이익 국민 분배, 기본소득 등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가 정작 자기네들 제목은 뭐라고 붙였느냐? 이렇게 붙였습니다. South Korea's President Lee Jae-myung says North Korea will be even less will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이거는 이코노미스트는 제목을 어떻게 달았느냐? 이 대통령이 말하기를 북한은 점점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에 못지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는 한국 대통령마저도 김정은에게는 핵 포기할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이 뉴스인 겁니다. 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the Iran war, North Korea will be even less will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다. 김정은 would not meet Donald Trump unless the nuclearization was removed from the agenda. 그러니까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의제에서 비핵화라는 말을 제거해버리기 전에는 트럼프를 안 만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Trump's unique personality could be very helpful. 이 말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는요. 아주 중요한 진단 하나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식 시장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분도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상당수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동향 또는 로봇 관련된 그 기업들의 주가 동향 이런 거 살피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제 전문 시사 주간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AI 투자 전략이 성공할 경우 혹은 실패할 경우 그 어느 쪽이든 이재명 정권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AI 붐이 식어버리면 성장 기대가 무너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성장 중심의 노선의 정당성이 흔들 것이다. 반면에 내년 하반기까지 예를 들어서 AI 붐이 계속된다고 할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초과 이익을 어찌어찌 하겠다라는 것처럼 성장 과실의 분배를 놓고 문제가 커질 것이다.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가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것이다.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 대한 비판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There is a need to return a portion of excess profit to ordinary citizens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새로운 제도를 통해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 중에서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과 세계적인 유력 시사주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하고 가진 인터뷰에서 가장 눈길을 뜨는 대목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 역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그 부분입니다. 제가 편집자라면 그걸 이런 크기의 활자로 뽑겠어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대통령들에게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면서 패턴을 지적을 했습니다. 탄핵, 구속, 수감, 수사, 정치 보복. 1980년대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투옥되거나 혹은 두 가지를 다 겪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President Lee himself acknowledged that the likelihood of becoming a victim of this vicious cycle is quite high.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러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quite high, 꽤 높다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이런 인터뷰 질문 대답과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앞날에 대해서 분석을 한 그런 내용을 실어놨는데 그의 앞날도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중단된 재판들이 있다.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관련된
5개의 재판이 중단돼 있다. 임기가 끝난 뒤 그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한국 정치의 잔혹한 전례를 봤을 때 지금이 어떤 지금 단계에서 성공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퇴임 뒤의 안전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 대해서 인공지능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는 이재명을 찬양한 것도 일변도로 이재명을 비판한 것도 아니다. 양가적인 접근을 했는데 강한 권력을 쥔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한국 대통령제의 저주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어떻게 애들 꼽고 있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 대통령의 비극적 악순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그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인정했다. 그의 현재 권력은 강력하지만 그의 퇴임 후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라고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들하고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공동 성명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한EU, 북한 핵 보유국 결코 인정 못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또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을 못한다는 성명에 서명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은 어디쯤에 놓여 있는 걸까요? 어제도 여론조사를 3가지 말씀드렸는데 3가지 여론조사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10%포인트 안팎 급락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부분 이만큼 있다면 이쪽에는 또 뭐가 있느냐. 정청래는 겸허하게 사과하지 않고 아직도 승리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나 이재명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것을 대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보세요.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은 아직도 목에서 힘이 덜 풀리고 그리고 욕만 하면 이길 줄 알고 이런 식의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은 하고 싶었던 차에 지지율이 급락을 하니까 이 지지율 급락한 것은 나 이재명 때문이 아니고 정청래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과는 제가 하지요. 내가 정권의 총책임자니까. 그런데 정청래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군요. 그래서 당대표를 8월 17일 날 김민석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라는 이러한 복잡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일면 제목 국민일보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심 위반 이상 기류. 이재명 국정운영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 곳곳에서 민심 위반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청 갈등 표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젊은 층의 분노 등이 결합하면서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제가 어제 기사 소개해드리면서 이 사람이 민주당 대변인 맞아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지은 대변인 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할 때 엄청 욕을 했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던 이지은 대변인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대변인 맞느냐? 해당 행위다. 사퇴하다. 저도 사퇴하는데 일조를 한 셈인가요? 그런데 친청계에서는 이지은 대변인을 이렇게 옹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사퇴까지 할 일이 있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